원의 넓이 5번째 시간입니다.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방법을 4번째 시간에 했었는데 이번엔 어림이 아니라 거의 정확한 방법으로 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식까지 알려줄 거니까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설명을 읽어보면요.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 붙이면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므로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집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한없이 잘랐어요. 지금 그림에서는 대략 한 14등분 정도로 나누었지만 이거보다 더 잘게 자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14개로 잘린 이 등분에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을 엇갈려서 이렇게 세워볼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등분을 처음에 잘라서 이쪽에 붙이고 여기서 한 등분을 잘라서 이와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엇갈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이 14개로 만든 모양은 대략 이렇게 구부렁정한 곡선도 있고요. 직선도 있어서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지만 엄청나게 미세하게 더 잘라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면 얘가 직사각형의 형태가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갛게 표현된 거,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 잘 따라오세요. 자, 곡선으로 처음에는 모양이 있었는데 이 모양을 잘라서 이쪽으로 모이도록 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자, 이렇게 붙여봤는데 얘를 미세하게 더 잘라서 붙여보니까 거의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은 뭐와 같냐면 여기 있는 원의 둘레의 절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주의 2분의 1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세로 이 세로는 어디서부터 땡겨오냐면요. 자, 이렇게 잘려진 모양을 이쪽에 붙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려진 모양을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가 곧 똑바로 세워져서 이쪽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 선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요. 그죠? 근데 이 선은 처음 원에서 뭐와 같아요? 반지름과 같죠. 따라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곧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의 세로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을 잘라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곧 원의 넓이가 되겠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설명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붙이면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므로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원의 넓이가 곧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보니까 가로 원주 곱하기 2분의 1에 원의 반지름을 곱하자라는 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주, 우리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 했더라? 원의 둘레,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대로, 반지름도 그대로 적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름의 2분의 1은 지름의 절반은 어떤 값과 같을까?
반지름과 같죠. 여기가 곱하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곱하기는 어느 것을 먼저 곱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처음에 식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곱할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지름 곱하기 2분의 1을 먼저 해결해 보니까 반지름으로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뒤에 반지름 그대로 원주율도 그대로 썼을 때 이제 최종 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정리가 된다?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식 이해가 됐을까요? 처음에 원 모양이었는데 얘를 잘게 잘라서 이어 붙이니까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었다. 근데 그의 가로 길이를 보니까 원주의 절반의 길이가 가로 길이가 되더라.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내가 이 모양을 이어 붙였을 때 위로 올린 여기 길이와 같으니까 검은색 이만큼의 길이인 반지름과 같더라. 시작은 원주 곱하기 2분의 1의 반지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원주라는 공식을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 적어서 이와 같이 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적었을 때 지름 곱하기 2분의 1을 반지름으로 고쳐봤더니 최종 공식은 원의 넓이가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으로 구해볼 수 있겠더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을 한없이 잘게 이어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다시 위로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원주의 2분의 1이 가로가 되는 거고요. 원의 반지름이 세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네모칸 무엇이다? 17이 된다라고 구해볼 수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세로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무엇과 같았다? 원주의 2분의 1요.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가로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에서요. 원의 넓이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이 원을 잘게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직사각형 넓이만 구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52.7에 17을 곱하기 하자입니다. 그러면 77, 49에 27, 14, 18에 세로 35, 36 그리고 7, 2, 5 적히니까 9에 5에 9에 8 그 다음에 소수점의 자리 한 자리가 되어서요. 답은 395.9 제곱센치로 원넓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원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문제 보기 전에 공식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문제 마지막에 항상 원주율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원주율은 3이에요. 그러면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얼마예요? 6이죠. 또 반지름 6 이렇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6 곱하기 6 얼마다? 108로 제곱센치 넓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원의 넓이 구할 때 원주율 나왔죠. 원주율 3. 그 다음에 적혀야 하는 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더라.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의 값이 되겠다? 192 제곱센치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볼 건데요. 공식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원의 지름을 이용하여서 원의 넓이를 구해본대요. 하지만 원넓이 공식 우리 다시 한 번 더 익혀볼까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주율은 3.14라고 했고요. 자, 그럼 나는 지름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반지름이 필요하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됐던 지름을 반지름 길이로 전부 다
바꿔보자입니다. 그리고 원넓이 구하는 식은 공식으로 그대로 쓰자라는 것이죠. 원주율은 이 문제에선 3.14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3.14에서 얼마를 곱하면 되겠다? 4, 4, 16을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16을 곱하기를 하였을 때 24, 8, 18이 되고 4가 되고 1이 되고 3이 되니까 이 값을 다 더해보면 4, 2, 10 올라가고요. 10이 되고 그 다음 5가 되죠. 소수점의 위치는 몇 칸으로 찍혀요? 두 칸으로 찍히게 되죠. 따라서 넓이는 얼마다? 50.24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인 지름에서 반지름이 10자리로는 고쳤고요. 원넓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먼저 하자. 100이래요. 우리 3.14에서 100 곱하는 건 금방 하죠. 여기 있는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옮겨요. 어디로 옮겨요? 오른쪽으로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 옮겨보니까 원넓이 얼마 되겠다? 314로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원넓이를 구하는 방법 설명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모양 때문에 원넓이 공식이 이렇다라고 이해를 했고 마지막에 결국 기억해둬야 될 것. 원넓이가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과 같더라라는 건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보고요. 위에 있는 1번 그리고 3번, 4번도 각자 풀어보도록 합시다.